안녕하세요. 대여의 이진욱입니다. 자, 이구산업 현재 쉬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일수록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구산업 이제는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 경기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의 중국 경기라던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지원책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구리 재고량과 가격 추이 체크도 좀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리 선물 가격 먼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리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구 산업의 주가도 함께 동행을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꼭 필히 체크를 해줘야 된다. 한 차례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9월, 10월 달까지 주가에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였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국발에 대한 경기 부양책 소식 때문이다. 이 중국이 코로나 이후로 이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밝히게 됐었죠. 그러한 역량에 따라서 이 중국의 원자재 관련 회사들이 특히 이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 부분 그리고 원자재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들이 죄다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 역시 또 이 중국의 최대 소비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상승이 나와줬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주가 상승은 결국 중국의 이벤트 그리고 중국이 어떻냐에 따라서 함께 주가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리 재고량 가격을 넘어서 중국의 경기까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시장상의 주가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 예를 들어서 24년도 올해 5월달 최고 점을 찍었을 때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바로 AI발 전력 수요, 그에 따른 구리 수요, 요거에 대한 영향이었죠. 그러면 이제 AI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계속 지표를 삼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근데 뭐다? AI발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 경기, 요것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책, 요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그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요거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중국 경기가 사실 살아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이 GDP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경기 부양책 역시 지금 현재 1차, 2차, 3차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좀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항생 지수 역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함께 동반해 주면서 이렇게 항상 지수, 차이나 지수가 떨어지니까 구리 가격도 함께 좀 떨어지는 모습이 같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부양책 역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좀 시장의 기대감을 넣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실망감을 안겼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3차에서는 2조 위안 가까이 이런 소비가 관련된 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이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역시도 관련돼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애쓰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금액은 얼마나 투입할 건지 이런 세부 사항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실망감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4.6%로 여전히 연간 5% 목표에 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 물가 역시 9월 달은 현재 한 0.4%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망치가 0.6%였기 때문에 여전히 전망치를 하회하는 숫자였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역시 2.8% 하락을 하면서 현재 24개월 연속으로 계속된 하락을 보여주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중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부동산도 역시 끝없이 추락을 하고 물가도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를 크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도 하락을 하고 우리 구리에 대한 영향까지 함께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관련된 소식을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
LPR이라고 해서 이제 또 0.25%또 인하. 결국에는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올해 5% 달성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계속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와 관련된 소식이 계속 들려올 거 저는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 소식을 보게 되면 연말 부동산 화이트 리스트 기업에다가 340조를 추가 대출을 하겠다. 이렇게 또 보여지죠. 결국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기업들 살리고 중국 부동산 살리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구리 재고량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구리 재고량이 급속도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올해 그 5월달 8월달이었죠. 그때 보게 되면 요때는 오히려 AI발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데이터는 뭐다? 재고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재고량이 쭉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고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재고량이 줄어든다는 게 뭡니까?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일봉에서도 그렇고 분봉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주가의 조정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한 차례 갭이 떼어진 부분을 메꾸러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또 한 차례 앞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갭을 좀 메꾸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구리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하락 추세선을 뚫었거든요. 여기를 보게 되면 자, 그동안 5월달에 쭉 상승해오던 하락 추세를 이번에 다시 재돌파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추세 전환을 시켜놓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바로 올라갈지 다시 한 번 더 꺾었다가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갈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정 구간의 지지와 저항은 어디인가 그리고 현재의 경기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를 좀 체크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2월까지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추가 소식이 나올 때마다 구리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요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차후에 계속해서 좀 전략을 다르게 짜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리가 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표와 경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지지 저항을 좀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여기서 한 차례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다 빠지면 안 돼요. 사실 여기 지지선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쪽 지지선 있죠. 요거보단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궁뎅이가 더 높게 형성되고 반등이 나오는 게 사실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야지 봐봐요.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뭐 오른쪽 궁뎅이를 못 들어주고 반등이 안 나오고 그대로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렇게 되면 뭐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든가 구리 가격의 상승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갭을 메꿔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지를 저희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쪽 전저점보다 높이 저점을 형성해서 들어 올라가는가 이게 현재로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전고를 형성한 부분 이쪽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요거는 이제 추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